공화당 대선 후보들 중 3명이 2024년 당 예비선거의 네 번째 토론 중 수요일에 다양한 거짓,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문맥에 맞지 않는 주장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론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엘라베마주 투스칼루사에서 토론에 참여한 몬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니키 헤일리 전 대사, 사업가 비백 라마스워 및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등 후보들의 주장을 사실로 확인한 것입니다. 라마스와미는 수요일 공화당 토론에서 2021년 1월 6일 발생한 폭동에 대해 널리 공개되지 않은 음모론을 홍보했습니다. 라마스와미는 왜 적어도 1월 6일이 내부일처럼 보인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이것은 1월 6일 폭동에 관한 가장 사악한 우익 거짓말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거짓이며 어떤 실제 증거도 뒷받침하지 않으며 트럼프가 임명한 평생 공화당원인 FBI 국장인 크리스토퍼 레이에 의해 반복적으로 거부되었습니다. 이 특정한 음모론은 2021년 여름 신 트럼프 성향의 뉴스 매체들의 기사와 TV 코너에서 나타났습니다. 이 거짓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이야기는 미국 정부가 국회의사당 공격을 조직하여 폭력을 촉발시키고 트럼프 지지자들을 모함하고 트럼프를 낙폭해 보이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추정되는 것은 증명되지 않은 주장, 반증되는 진실, 그리고 그날 치명적인 공격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 용서하려고 공격적으로 노력한 트럼프 지지자들의 부정확한 드라이브라인에 불과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1월 6일 국회의사당에서의 폭력이 FBI 소식통 및 또는 요원들에 의해 조직된 어떤 작전의 일부인지를 묻는다면 답은 단호하게 아닙니다. 아니요, 그것은 FBI 소식통 또는 요원들에 의해 조직된 폭력이 아닙니다. 라고 레이는 말했습니다. 지난달 법무부에 따르면 약 850명의 폭도들이 1월 6일부터 발생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유죄를 인정했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트럼프를 지지했기 때문에 의사당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라마스와미는 1월 6일에 대한 허위 정보를 판매한 전력이 있습니다. 지난주 아이오와에서 열린 캠페인 행사에서 그는 경찰들이 그들을 그냥 들여보냈습니다. 라고 거짓 주장을 했습니다. 이 특정한 거짓말에 대해 2022년 1월에 있었던 CNN의 이전 팩트체크가 있습니다. CNN의 마셸 코엔 헤일리의 경쟁자들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소셜미디어에서 이름 식별을 요구하고 플랫폼에서 익명의 게시물을 금지하도록 밀어붙이는 그녀의 정책 제안을 공격했습니다. 헤일리는 토론 단계에서부터 제가 말한 것은 소셜미디어 회사들이 그들의 알고리즘을 우리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또한 지금 소셜미디어에 수백만 개의 봇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외국인입니다. 그들은 중국인입니다. 그들은 이란인입니다. 저는 항상 미국인들을 위해 언론의 자유를 위해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러시아인들과 이란인들과 하마스를 위해 언론의 자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경쟁자 드산티스와 라마스와프 사실 첫 번째 헤일리가 말한 것은 거짓입니다. 그녀는 처음에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익명의 연설을 금지하자고 제안했고 나중에 온라인 외국 배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그 제안을 철회했습니다. 헤일리는 11월에 폭스뉴스에서 소셜미디어의 모든 사람은 이름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국가안보 위협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소셜미디어의 익명 게시물을 금지하고 포스터를 소셜미디어의 이름으로 확인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익 미디어와 그녀의 경쟁자들로부터의 그녀의 제안에 대한 반격 이후 헤일리는 다음 날 소셜미디어 회사들에게 그러한 사용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미국 시민들이 아니라 외국에 기반을 둔 배우들이 익명으로 게시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제안함으로써 그러한 논평들을 철회했습니다. CNN의 앤스텍 데이산티스로부터 바이든 행정부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를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이 현금, 암호화폐를 없애고 싶어하며 그들은 당신에게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고 싶어합니다.
그들은 당신의 사생활을 빼앗을 것입니다. 사실 첫 번째 바이든 행정부는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정책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지 않았지만 정부는 돈과 암호화폐의 미래가 어떨지 연구하도록 위임했습니다. 2022년 3월 바이든 대통령은 정부 기관들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또는 디지털 달러를 만드는 것의 위험과 이익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만들도록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6개월 후 바이든 행정부는 기관들이 추가 연구를 수행하도록 장려하는 디지털 통화에 대한 접근 방식의 틀을 발표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아직 디지털 통화를 시행할지 여부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CNN의 램스텍 데이산티스로부터 헤일리는 수요일 GOP 토론에서 젊은 사람들이 집을 살 여유가 없고 은행들은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규제를 너무 어렵게 만들어서 더 이상 모기지 대출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첫 번째 헤일리의 주장은 더 많은 맥락이 필요합니다. 연방준비제도의 역사적인 인플레이션 억제 캠페인인 극적인 통화정책 긴축 기간 동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급등했는데 평균 30년 만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8월에 7%를 넘어섰고 10월에는 최고 79%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21%를 기록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0년 만기 미국 국채의 수익률을 추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연준의 조치에 대한 기대와 중앙은행의 실제 행동, 그리고 투자자들의 반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승합니다.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984년 이래로 미국 주택시장이 가장 저렴해진 여러 요인 중 하나입니다. 역사적으로 낮은 재고로 인해 가격은 급등했고 신용 기준은 강화되어 대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올봄 금융 혼란과 금리 상승 이후 은행과 다른 대출 기관들은 최근 몇 달 동안 대출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10월에는 신용 신청 거부율이 증가했으니 단위옥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2022년 18%에서 2023년 1%로 증가했습니다. 모기지에 대한 이용 가능한 신용이 10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대출 수요도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주택 구매자들은 자격을 갖추고 대출을 받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있지만 은행들은 모기지 대출 발행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CNN의 알리샤 월리스 드센티스는 토론 중에 저는 플로리다에서 미성년자의 성전환을 멈추기 위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아동학대이며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먼저 성별 긍정 돌봄이 성전환 또는 아동학대라는 주장은 성별 긍정 돌봄을 의학적으로 필요한 증거 기반 돌봄으로 간주하는 대부분의 주요 의사협회의 의견에 기초하여 거짓입니다. 의학계에 따르면 사람이 태어날 때 할당받은 성별에서 벗어나는 것을 돕기 위한 다학제적 접근 방식인 성별 긍정 돌봄은 학대 또는 돌연변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주요 의사협회에서 권장하는 관행입니다. 미국 의사협회, 미국 정신의학협회, 미국 소아과 및 미국 아동 청소년협회 및 청소년 정신의학 아카데미는 성별 긍정 돌봄이 임상적으로 어린이와 성인에게 적절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별 긍정 돌봄은 사람의 정신 건강과 복지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경우 성별 긍정 돌봄이 트랜스젠더 및 비진성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해 전반적인 건강 및 복지에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미국 인구국은 말합니다. 지난 5월 디센티스는 성인이 이 치료를 찾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법에 서명하고 어린이에 대한 이 돌봄을 금지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돌봄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는 것은 어린이의 스트레스 요인과 건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 인구국에 따르면 성별 긍정 치료는 자존감을 높이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동료 검토된 연구는 돌봄이 일반적인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 소아과학회는 또한 성별 확인 치료는 안정한 임상 공간에서 제공되는 발전적으로 적절하고 판단력이 없는 치료라고 말합니다. 이 치료는 개별화되어 있으며
그 효과를 보여주는 동료 심사 과학 연구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수술은 돌연변이가 아니며 트랜스젠더 또는 비신자로 확인되는 모든 사람이 수술을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수술은 일반적으로 성별 확인 치료 전문가들에 따르면 후기 단계 중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에게는 어떤 약적 또는 외과적 개입도 고려되지 않습니다. 일부 청소년들은 흔히 상위 수술이라고 불리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는 트랜스젠더 남성과 유방 또는 흉부 조직을 제거하는 비신자를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이러한 수술들은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수술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분비학회와 세계 트랜스젠더 건강 전문가 협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생식기 재할당 수술은 성인들에게만 예약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수술을 받은 성인들은 수술에 대해 장기간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수술을 받은 성인들은 심리적 고통과 다른 정신건강 문제들이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수요일 GOP 토론에서 CNN의 젠 크리스텐센 드산티스는 휘발유 가격을 낮추기 위해 생산을 위해 우리의 모든 국내 에너지를 개방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수요일에 그랬듯이 드산티스의 잦은 캠페인은 미국이 더 많은 국내 석유를 생산함으로써 가스 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바이든의 임기 동안 미국의 석유 생산량은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생산량을 능가하는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CNN이 보도한 바와 같이 미국은 현재 지구상의 어떤 나라보다도 더 많은 양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2019년에 세운 이전의 연간 기록보다 하루에 약 50만 배럴 많은 양입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미국의 펌프 가격은 세계 석유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가스 가격에 관해서는 미국이 진정으로 에너지 독립적일 수 없다고 CNN에 말했습니다. 석유는 세계적인 상품인데 세계 석유 가격이 미국의 가스 가격을 결정하고 그 가격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의 최근 석유 생산 감축 결정과 같은 세계적 역학관계의 변화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래피단 에너지 그룹의 회장이자 전 조지 W. 부시 백악관 관리인 건 맥널리는 작년 CNN에 미국이 생산하는 것과 다른 종류의 석유를 소비한다는 사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널리는 미국이 생산하는 가벼운 원유는 샴페인에, 수입하는 무거운 원유는 커피에 비교했습니다. 맥널리는 미국 정유사들은 특별히 우리가 소비하는 무거운 원유를 분리하기 위해 지어졌다고 말했습니다. CNN의 일란 닐슨으로부터 미국의 대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토론 중에 드산티스는 10월 7일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하마스의 대규모 공격으로 인한 미국인 사망자 수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이 테러 공격과 미국인의 수를 보면 이것은 미국 역사상 열대 테러 공격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라고 드산티스는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테러 공격과 미국인의 수를 본다면 이것은 미국 역사상 열대 디산트 테러 공격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들 첫째, 드산티스의 주장은 이용 가능한 테러 통계를 근거로 했을 때 옳습니다. 1776년 미국 건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강력한 통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메릴랜드 대학이 관리하는 글로벌 테러 데이터베이스에는 1970년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0월 중旬하마스가 남부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대규모 공격으로 최소 32명의 미국 시민을 살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테러 데이터베이스에서 입수 가능한 자료에 따르면 드센티스의 말처럼 이번 테러가 미국 땅에서 발생했다면 미국 시민들이 가장 위험한 열대 테러 공격 중 하나가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지난 10월 하마스의 공격으로 일부 미국 시민들이 인질로 잡혔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 4명의 미국인 인질이 석방된 가운데 백악관은 아직 1명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CNN의 마셜 코엔 드산티스는 수요일 밤 엘라베마주 터스캐루사에서 열린 공화당 토론회에서 나는 중국이 플로리다 주의 땅을 사는 것을 금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이것은 맥락이 필요합니다. 드산티스가 서명한 이 법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중국 법인들과 개인들이 플로리다에서 대부분의 땅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 법은 이들 법인들과 개인들이 모든 땅을 구입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드산티스가 주장한 바와 같이 이 법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시청자들을 논의하도록 제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드산티스는 올해 플로리다에 있는 부동산을 중국 정부나 여당인 공산당, 정문화당 또는 중국에 기반을 둔 다른 단체의 관계자들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에 주소를 두고 있고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이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미국의 망명을 허가받았거나 관광비자가 아닌 미국 비자를 받고 있는 중국인들에 대한 면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 개인들은 군사시설에서 5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경우 최대 2에이커의 거주용 부동산을 한 번 구입할 수 있습니다. CNN의 카니타 아이어와 다니엘 데일 드산티스는 대로 알려진 일부 신고적인 의원들은 미국이 가짜 지구에서 30만 명의 사람들을 수입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첫 번째 이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진보주의자들은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함께 난민 수용에 동참해야 한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그들은 특정 숫자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대일원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은 지난 10월 CNN의 레비 필립에게 이 지역의 다른 나라들도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지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미국이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이곳에서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우리의 역사적인 역할을 포기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지난 10월 가자 지구에서 3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지만 CNN은 스쿼드 멤버들 중 누구도 특정 수의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을 지지한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CNN의 카니타 아이어 크리스티 KNIT 아이어 크리스티는 수요일 공화당 토론에서 사회자가 학교의 미성년자의 부모가 반대하더라도 아이가 선호하는 성 정체성을 받아들이도록 요구하는 법에 서명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첫 번째 크리스티의 주장은 사실이지만 맥락이 필요합니다. 토론에서 그는 자신이 퇴임한 후 2018년부터 법이 시행되어 규제되었으며 사회자가 제안하는 대로 지침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리스티가 한 일은 2017년 주 교육위원회가 성전환자 수를 관리하는 데 있어 어떤 모범 사례가 학교가 어떤 이름과 대명사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포함하여 학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을 만들도록 하는 법안을 서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학생들이 다른 포함 초월 정책들 중에서도 그들의 성 정체성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법안에 서명하기 몇 달 전에 크리스티는 각 학교가 그 문제를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그 법안에 서명했을 때 그것은 논평이 없었습니다. 사회자가 언급한 지침은 크리스티가 재임 중에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 지침은 다음 주지사인 민주당원 필 머피 아래에서 2018년에 발표되었습니다. CNN의 제앤 크리스텐슨으로부터 이상으로 클릭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